콘테는 고집불통이다. 문제가 많았던 페리시치를 계속 기용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과거 이탈리아에서 자신과 함께 뛴 선수를 영입하여 손흥민의 공격력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 그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스토니를 적극 영입하려고 했던 이유도 토트넘을 자신의 인맥으로 꾸리려는 속셈이었다. 현재 콘테 감독은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경기를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계속해서 토트넘과의 재계약 협상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콘테가 재계약에 관해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그의 전술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콘테는 전형적인 이탈리아식 수비형 축구와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되는 축구, 일명 토탈사커를 지향하는 감독입니다. 그렇기에 과거 무리뉴 감독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그는 무리뉴보다 더 수비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콘테는 보통 골키퍼로부터 시작하는 후방 빌드업을 선호하기에 이 빌드업에는 수비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전술에서 수비에 성공하게 되면 빠르게 역습을 가하여 손흥민 같은 발빠른 선수가 득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득점 장면을 보면 세트피스 상황보다는 손흥민의 스프린트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은 페리시치의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느린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답답함을 자아냈습니다. 몇몇 경기에서는 페리시치 대신 세세뇽을 투입시키며 손흥민의 공격력을 적극 사용해 공격 포인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콘테는 페리시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에버튼전에서도 그를 손흥민과 같은 선상에 배치했습니다. 영국 현지 일각에서는 콘테가 재계약도 하지 않고 현재 논란의 중심인 페리시치를 기용하는 모습을 보고 콘테가 현재 자신의 빌드업 축구에 알맞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재계약을 최대한 미루어 네비 회장에게 신경전을 걸어 자신의 빌드업에 알맞는 선수 영입에 적극 투자 요청을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콘테는 바스토니를 적극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바스토니는 키 190cm의 피지컬이 탄탄한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현재 콘테의 후방 빌드업에 가장 적합한 선수입니다. 지난 6월에 바스토니는 과거 인테르 시절 자신의 스승이었던 콘테의 고심에 토트넘으로 이적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스토니는 계속해서 이적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인테르에서 행복하다며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당시 바스토니를 영입하지 못한 콘테에게 실망하며 손흥민이 직접 추천한 페네르바체의 김민재를 영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콘테는 검증되지 않은 선수 김민재의 바이아웃이 너무 비싸다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회라 생각한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를 260억 원에 영입했고 그는 현재 세리에A에서 단 5경기 만에 2골을 때려 넣으며 쿨리발리를 있게 만들어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 후 디펜딩 챔피언인 AC 밀란전에서 김민재의 수비 장면을 보고 이탈리아의 레전드 말디니가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으며 또 나폴리 전설의 수비수인 브루스콜로티는 김민재에게 나폴리의 철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민재는 9월 이달에 선수상까지 수상해 몸값이 2배 이상 치솟으며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영국의 매체 구시민에서 당시 김민재를 놓친 콘테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부터 득점 대비 실점률이 굉장히 높았기에 김민재 같은 수비수를 적극 영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콘테는 스펜스를 영입했지만 단 1분밖에 기용하지 않았고 스펜스는 경기에서 단 한 번의 볼터치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콘테는 스펜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격 상황 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페리시치와 축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답답하다고 평가받는 에메르송을 양측 윙백으로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러한 콘테 감독의 모습에 콘테는 토트넘에서 인맥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토트넘의 장점인 송케듀오를 제쳐두고 과거 제자였던 페리시치 위주의 플레이로 10경기나 실패했는데 또 기용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며 팬들은 콘테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발로 기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콘테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요일에 새로운 포메이션으로 페리시치가 3톱 자리에 위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저번에 메뉴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호날두에게 해트트릭을 내주며 패배했다라며 다가오는 맨유전에서 콘테는 3-5-2 전술이 아닌 3-4-3 전술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페리시치를 3톱 윙어로 쓰겠다며 팬들에게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콘테의 인터뷰를 본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동선이 또 겹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고 도대체 왜 그렇게 페리시치를 사랑하는지 이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콘테의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내년 1월이나 6월에 바스토니를 영입해 토트넘은 본격적인 페리시치를 위한 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전 케인과 손흥민은 빨리 토트넘을 떠나
더 좋은 빅클럽으로 이적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부디 콘테 감독이 맨시티의 펩 감독과 리버풀의 클롭 감독처럼 자신의 전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전술로 토트넘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타이탄스였습니다.